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에서 데이터 로더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 그거를 엮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화면에 들어오시면요, 메뉴바에서 어널리틱 AI 안에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들어가 보면은 최초로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워크스페이스가 메뉴가 있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워크스페이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 안으로 들어오시면 메뉴가 이제 크게는 이제 데이터 어셋,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그리고 내가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저 펑션, 그리고 세팅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이제 데이터 어셋인데요. 데이터 어셋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DB라든지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곳에 대한 접속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오라클 DB부터 ADW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크리에이트 이제 데이터 어셋을 해보면은 타입에 보시면은 아마존의 오로라, RDS, 레드시프트, S3까지 해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어셋을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 쪽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하나를 미리 생성을 해 놨습니다. 이제 마이 퍼스트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폴더 구조로 안에 있는 이 태스크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태스크가 있고요, 데이터 플로우, 파이프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태스크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태스크를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해볼 데이터 로더,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여기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 로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로더를 옆에 점점점을 눌러서 퍼블리싱 투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데이터 로더로 태스크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태스크를 실제로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더에서 점점점을 클릭하고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에 퍼블리싱을 하겠습니다. 퍼블리싱 투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고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 선택해서 퍼블리싱 하면은 위에 이제 뷰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되는데요. 클릭해서 이동도 가능을 하고, 또 아까 홈 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제가 방금 퍼블리싱한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퍼블리싱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 퍼블리싱 된 태스크는 이 메뉴 맨 위에 있는 이 태스크 메뉴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퍼블리싱 된 태스크를 이제 여기서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런을 해서 실제로 수행도 가능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스케줄을 하나 만드는, 스케줄에 대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스케줄을 이 퍼블리싱된 태스크와 매핑해서 원하는 시간에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태스크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데이터 로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서 크리에이트 태스크를 클릭을 하고 데이터 로더를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더를 선택하게 되면 OCI 콘솔 화면에서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테이블을 옮길 수 있는데요. 소스 타입에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사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있고, 타겟은 이제 OCI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스토리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임시로 만들어 놓은 두 개 테이블을 한꺼번에 이 데이터 로더에서 가지고 올 건데요. 그래서 멀티플 데이터 엔티티를 선택을 하고요. 네임은 우선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소스 부분인데요. 내가 가지고 올 데이터 어셋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 메뉴에서 보면은 내가 등록해놨던 데이터 어셋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소스는 이제 제가 일반 오라클 DB에 있는 테이블을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어셋을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디폴트 커넥션이 선택이 됩니다. 이 안에서 스키마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데보도라는 스키마를 선택을 하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임시로 T1, T2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이 두 개를 선택해서 add 소스를 하게 되면은 선택이 된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타겟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건데요. 새로운 엔터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기존 엔터티에다가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엔티티로 생성을 하고 같은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하기 전에 이제 위를 빼먹었네요. 타겟 쪽에 데이터 어셋을 이제 ADW를 선택하겠습니다. ADW 선택하고 디폴트로 만들어 놓은 커넥션 선택되고 스키마는 어드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어셋을 만들 때 스테이징 영역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이 ADW의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담았다가 ADW로 옮기는 중간 작업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넥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컬럼에 대한 어떤 합친다든지 컬럼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를 좀 숨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설정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소스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선택을 했고, 타겟은 오라클의 이제 ADW를 선택했습니다. 이 태스크에 대한 이름, 아이덴티티, 지금 만든 폴더, 소스에 대한 정보, 타겟에 대한 정보.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성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요거를 create and close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스크를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점점점 클릭해서 Publishing to Application 선택을 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에 퍼블리싱을 이렇게 합니다. 퍼블리싱은 어플리케이션의 상태값을 보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이동해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성공한 것을 확인하고 태스크 쪽에 가서 제가 방금 만든 태스크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스케줄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스크를 스케줄에 등록해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 스케줄을 통해서 언제 수행할 것인지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에 대한 이름을 선택을 하고 타임존은 서울로 하겠습니다. 1시간마다 수행하는 걸로 하고 40분에 수행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 시간 40분마다 수행되는 규칙이죠.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나면은 내가 퍼블리싱한 태스크를 만든 스케줄에다가 매핑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이 태스크를 마스크에서 스케줄을 클릭을 한 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스케줄, 매 시간 40분마다 수행되는 스케줄을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create and close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 이 태스크가 매 시간 40분마다 수행되도록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스케줄스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만든 이 데이터 로더 태스크가 스케줄에 매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현재 상태가 enable 되어 있고 다음에 수행되는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11시 33분인데 이거는 이제 7분 뒤에 수행되게 되어 있네요.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된 데이터 로드에 대한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값은 이제 성공으로 바뀌었고요. 총 시간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테이블 1분 한 20초, 두 번째 테이블은 1분 이렇게 걸렸습니다. 총 수행되는 시간이 5분이라는 거는 이게 내부적으로 스파크 엔진으로 수행돼서 컴퓨터가 생성이 돼서 뜨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5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고요. 현재 100건에 대한 데이터를 했지만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기하가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아키텍처는 아닙니다. 그럼 만들어 놓은 이제 타겟 쪽에 가서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메뉴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ADW의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ADW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T1이라는 테이블이 정확히 들어왔는지 이제 임시로 만들어 놓은 테이블 100개가 정확히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 T2 테이블도 정확히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로드 태스크를 스케줄에 등록해서 수행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데이터 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스크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만들어 놓은 데이터 로더라는 게 있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플로우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데이터 플로우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캔버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화살표를 눌러서 인풋 아웃풋을 우선 넣겠습니다. 소스, 타겟
이렇게 우선 올려놓고요. 소스는 제가 2개 테이블을 갖고 올 거기 때문에 2개를 올려놓겠습니다. 소스는 얘가 앞에서 지나간 것과 같이 오라클 DBCS를 선택을 하고, 커넥션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디폴트 커넥션, 스키마는 얘기해서 쓴 대부도, 엔터티는 T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2는 동일하게 T2 테이블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2개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그 결과값을 타겟에 넣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필터 조인, 익스프레션, 어그리게이션, 디스팅트 소트, 그리고 유니온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ETL에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조인을 만들어놓고 T2 테이블과 T1 테이블과 T2 테이블을 조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은 이너 조인, 밑에 보시면 조인 컨디션을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생성하는데요. 아까 데이터 확인했을 때 이 컬럼 1이 조인 키가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엔트라고 이것과 T2 테이블의 컬럼 1을 조인 키로 해서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조인된 결과를 제가 어그리게이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바이 기능을 위해서 이 조인된 결과를 선택해서, 그룹바에는 제가 조인이란 컬럼 1을 선택을 하고, 표현식에는 제가 이 컬럼 2에 대한 썸을 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썸을 하셔도 되고, 여기 펑션에서 썸을 선택을 해서 썸을 올려놓고, 이 안에 내가 원하는 컬럼 이것과 T2 테이블의 컬럼 2를 더한 거를 썸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밸리데이터를 보면 문제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컬럼 2 썸이라는 걸로 만들고, 숫자였으니까 이거는 인티저로 바꾸겠습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룹바이 기준은 이제 컬럼, 우리 조인한 기준이 컬럼 1으로 하고, 익스프레션으로는 이 T 컬럼 2를 더한 것을 썸하는 컬럼 하나 생성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타겟에 넣겠다, 이렇게 해서 타겟으로 연결한 다음에 타겟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타겟을 선택하게 되고, 새로운 엔터티를 만들겠다, 데이터 어셋은 ADW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커넥션도 기본적으로 만들어놓은 디폴트 다시 선택이 되고, 스키마는 제가 확인하기 쉽게 어드민을 선택을 하고, 기본적으로 ADW 그 데이터셋을 만들 때 설정해 놓은 스테이징 로케이션 기본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이제 신규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인서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신규가 아닐 경우에는 오버라이트나 머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세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밸리데이터를 해보겠습니다. 밸리데이터를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오퍼레이션 쪽에 타겟 쪽에 엔터티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제가 엔터티를 선택을 안 했네요. 제가 신규로 엔터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셀렉트를 했을 때 신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하나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름을 제가 T1, T2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 다시 밸리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밸리데이트가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 플로어에 대한 이름을 new 데이터 플로어 되어 있는데, 제가 df, t1, t2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and close 이렇게 데이터 플로어가 만들어졌고요. 이 데이터 플로어를 이렇게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플로어를 태스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스크로 돌아가서 create 태스크를 통해서 내가 만든 데이터 플로우로 다시 매핑해 줍니다. 데이터 로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생성이 가능했는데요.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태스크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인테그레이션을 선택하고 내가 만든 데이터 플로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태스크로 이렇게 생성이 된 거고요. 생성이 된 태스크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데이터 로더가 있고 인테그레이션, 데이터 플로우, 캔버스에서 만든
태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태스크를 보면은 개별적으로 스케줄에 등록해서 수행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해서 수행하고 싶다 할 때 생성하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캔버스가 뜨는데요. 캔버스 안에서 들어가면 뭐 스타트 엔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태스크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이제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더와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데이터 로더 같은 경우는 보면은 데이터 로더 선택하고 셀렉트를 해서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131 데이터 로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레이션은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 로더, 이거는 지금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퍼블리싱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서 만들어 놓은 요 데이터 플로우 태스크를 애플리케이션에 퍼블리싱을 하겠습니다.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이 퍼블리싱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퍼블리싱된 데이터 플로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고, 이거를 마우스로 대응해서 동시에 수행하겠다, 끝나면은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이걸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을 크리에이팅 클로즈를 통해서 저장.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로 태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태스크를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선택해서 태스크로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 태스크를 다시 퍼블리싱을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가보면 지금 이 패치라는 곳에 정상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이 퍼블리싱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 태스크로 가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수행하실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줄에다가 이렇게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에 등록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매 시간 40분마다 수행되는 스케줄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신규로 생성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수행 시간은 12시 10분 이렇게 생성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 이 파이프라인이 매일 12시 10분에 수행되는 규칙을 스케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케줄 걸어놨던 파이프라인에 대한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죠. 첫 번째는 데이터 플로우 태스크, 두 번째 데이터 로더, 두 개가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 플로우에서 저희가 조인을 해서 그룹 바이를 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 때 T1, T2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했으니까 수행을 해보면 지금 컬럼 1으로 조인을 해서 그걸로 그룹 바이를 했고, 컬럼 2를 더해서 썸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가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실패를 했을 경우는 여기서 뷰 로그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에러가 나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데이터 타입이 안 맞거나 데이터를 넣으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테이블 그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면은 그 스키마에 로그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해당 테이블들은 30일 뒤에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요. 테이블과 배드라는 이 테이블 숫자가 시퀀스하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재 에러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의 모든 컬럼에 대한 어떤 정보들 쭉 나와 있고, 이 데이터를 넣을 때 어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경우에서 데이터를 넣었다라는 정보들도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넣다가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배드라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맞지 않아서 넣는데 실패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에서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로드를 결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파이프라인의 스케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